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이래 또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내 보금자리에 한번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따시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 악착같이 모아서 보증금 냈더만은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도 반도를 누비고 있는 강호발이 올시다. 이곳은 제가 최초로 온 것 같은데요. 바로 호반의 도시이자 낭만의 휴양지 춘천 되겠습니다. 춘천 역시 이 내천자가 있는 마을들은 흐르는 물과 호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경치하면 춘천 따라오는 도시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래 좋은 도시에 저래 번듯하게 고층의 멋진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으면 완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결말을 봐야지. 지금 이래 짓다 말았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요 바리케이트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맨날 저놈의 유치권 아니면 임대. 참말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여기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이고 속으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몇 번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시온또 권새마을금고 허그. 그들은 우리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가 살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춘천 근화동에 있는 시온 숲속의 아침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요. 이것은 지하 3층, 지상 37층, 이 세개동 총 318가구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59 그리고 84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 평수로 구성됐고요. 총 318가구 모두 임대가 다 됐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말에 자금난을 이유로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 허그 측에서 보낸 저 안내문 한번 보시면 기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래 놨는데요. 저 이빨린 소리 저거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평안합니까 지금? 당사가 임대 보증을 하는 시온토건이 2024년 10월 30일자로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안내한답니다. 참 기가 차네요. 일찍이도 해준다. 그 사이에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공정률 77%에서 완전 멈춰버렸고 작년 11월에는 허그 잔액 140억 및 기타 잔금 170억의 재원이 남아서 문제없다 이렇게 시공사가 발표했지만 결국은 삼 놓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번 사건을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 입주 계약자들의 보증금이 허그의 계좌로 385억 원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한 1억 정도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터지더라도 저 허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증금을 다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저 허그를 신뢰했기에 시공사가 달라는 대로 보증금 및 중도금을 납입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시공사 측에서 허그 계좌로 계약자들의 돈을 이체하지 않았고 385억 중에서 78억만 예치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 대금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전액 예치가 안 됐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 아파트는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출범을 했다가 나중에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틈새가 발생했는데요. 허그가 보증하는 임대 아파트로 전환된 시점,
그 이후부터 계약한 사람들의 보증금 78억만 허그 계좌에 예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조합 단계에서 계약했던 사람들의 돈 307억 원은 공사비로 유용해버리고 허그 쪽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의 권리로서 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약자들은 당연히 내야 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매달 내는 의료보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가거나 병원에 직접 가서 이번 달에 내가 낸 보험료 잘 들어왔느냐 하면서 매달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사회기능을 전부 불신하는 격으로 도대체가 일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내면 우리는 사실상 영수증 하나 받으면 끝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입주민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신뢰하고 돈만 내는 역할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알아서 좀 해야 됩니다. 허그는 그 보증금이 시공사로부터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또 입주민들한테도 미리 이러한 사정을 경고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것이죠. 시공사는 또 시공사대로 지금 진행되는 사정을 일일이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허그는 보증서 발급 이후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격이고 여러 조치를 했다고 변명은 하지만 그것도 2년 뒤에 겨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대출을 진행해준 대구의 새마을금고도 해당 시행사가 얽힌 부실 대출 규모가 무려 250억이 넘고요. 또 보증서 미발급 사업장에 대해서 무보정 대출도 해주고 대출 한도 초과 등등 원칙 없이 돈을 막 빌려줬습니다. 기관과 단체들은 저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또 거기에 발생된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판 몇 번 듣고 그냥 엎드려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거 짓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 재산을 잃은 우리 개인들은 오도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금융기관도 시행사도 일이 막상 터지면 그냥 발뺌하기 바쁩니다. 사실상 법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고 각자 법무팀도 다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저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이기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런 문제 개인이 이겼다는 얘기는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100% 정부가 됐든 건설사가 됐든 우리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이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 호반도시 춘천에서 이런 추하고 슬픈 사연이 발생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절에 되면 저 거대한 흉물에다가 계약자들은 돈 못 돌려받고 어떤 식으로라도 처리를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특히 저 강호발도 정말 성이 많이 나는군요.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